네, 장관님께서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참사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참사의 본질이요. 본질이라 하시면 좀 막연한데요, 답변 드리기가. 본질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세요? 네, 참사의 원인, 대책, 그 본질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 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모였던 시민 안전을 지키는 무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다했는데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 당시에 다 했다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정부의 실패로 발생한 159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희생자 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명복을 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그리고 그 밖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치료는 물론이고 많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차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후 재발 방지책 마련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단순한 방지책 마련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지속 가능성 있게 실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무한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의 희생을 진정한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희생을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실 때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사죄하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무한 책임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책임의 형식도 내용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12구 이태원 참사의 100일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시청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현장에서 유족들이 국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과 그리고 추모 시설이나 공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장관님의 파면입니다. 장관께서는 유족들이 왜 장관님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유족들이 장관님의 파면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장관이 나의 생명 내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다른 장관을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에 대한 파면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와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 번 지키는 데 실패한 장관에게 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됩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이 그 일을 해내실 역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유족들이 장관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대정부 질문의 자리입니다. 글쎄요,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제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고 분노스럽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신다면 왜 이 자리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한 책임이 아니라 2차 가해가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장관님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능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고 159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자 어른으로서 느껴야 되는 도의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이제 그만 사퇴하실 의향이 정말로 없으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회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신 장관님의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책임지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